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소년을 둔 45세의 학부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의 야구부 감독을 하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덩치도 크고 생김새도 무섭게 생기고 또 훈련할 때나 생활할 때도 규율과 예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하고 제 말 한마디면 정말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만은 저를 무서워하지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니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몰래 친구들과 야구를 즐겨하며 꿈을 키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야구 선수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저는 제 자식은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야구를 해서 선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야기를 해주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결국 야구부에 들어가는 것을 아들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더 커지고 공부도 안 하고 싶은 게임만 합니다. 정말 무섭게도 해보고 타일러 보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소리치며 대들어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아이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 아이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야구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아이에게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게 싫어서 제 생각으로만 아이의 꿈을 눌러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후회가 되지만 지금도 아들이 야구하는 것은 너무 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자식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말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힘든 길을 가려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꿈을 포기하게 하였지만 그 후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어 청취자님께서도 그리고 아드님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등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번번하게 겪게 되는데요. 청취자님께서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것인데 선희 씨도 이런 대인 간의 갈등으로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한창 사춘기 때는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공감해주고 절 위로해주고 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얘기하시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내고 그 다음부턴 대화도 하기 싫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또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만나며 교류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함께 살을 맞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처럼 가족과도 또 성격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 큰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씨,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뉴스에도 계속 관리비가 많이 올랐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선희 씨네 가정에도 관리비가 많이 이렇게 나오셨나요?
네, 관리비가 지난달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서 작년과도 비교해보니 거의 10만 원 이상이 많이 나와 자세히 보니까 난방비 사용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오른 것을 또 체감할 수 있었어요. 네, 저희 집도 난방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요즘 저희 집은 이 난방비 줄이기 대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이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겨울이 되면 우풍도 많이 심해지는 편인데요. 작년까지는 보일러를 좀 더 올려 따뜻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보고 저와 와이프는 아이와 함께 자는 방과 우풍이 심한 창문에 그 뽁뽁이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사다 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는 마음도 있었고 창문에 뽁뽁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외관상 보기 좋지도 않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지난달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을 보고는 바로 사다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우풍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더불어 방 온도도 한 1, 2도 가량 보일러 조절 없이도 올라가서 난방을 켜고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한번 붙여봐야겠네요. 그런데 강사님, 갑자기 난방비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난방비가 오르자 저와 와이프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뽁뽁이를 사다 붙이고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볼륨을 낮추고 여름에 에어컨을 켰는데 너무 추워지면 에어컨 리모컨으로 설정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들도 우리가 조절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가도 아유, 오늘은 내가 좀 참아야겠다. 내가 심했던 것 같네 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틀려서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조절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부부가 다투다가도 답답해하면서 계속 화를 내고 심하면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더욱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점점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주에서 여러 인테리어 소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게가 점점 번창하면서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버거워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한 직원은 나이는 어리지만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게 대하고 또 맡은 일도 착실하게 잘해서 제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요즘 좋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친구분께서는 좋은 직원을 만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지금 1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친구에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주휴수당이란 일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를 주는 것인데요.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친구는 이 최저시급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유, 저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부러 안 주는 그런 악덕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생소하기도 해서 잘 모르고 또 못 챙겨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고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 직원에게 300만 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니까 제 친구에게 달라고 말을 하였고, 제 친구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이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친구는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또 직원에게 일찍 퇴근도 할 수 있게 배려도 해준 적도 많으니 지금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진짜 몰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받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정하며 이야기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직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법대로 하라며 큰 소리를 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걸 아는데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결국 친구는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한 대가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직원도 잃고 또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직원 구하기가 힘든 시기고 너무 일을 잘해주던 직원이어서 돈도 돈이지만 그런 직원을 잃은 것이 너무 아쉽다고 뒤늦은 후회를 하더라고요. 친구분께서 지금 많이 후회되시겠어요.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직원분이랑 차분히 대화를 하면서 그 협의점을 찾았다면 이렇게 돈과 사람을 모두 잃지 않으셨을 텐데 그 순간의 화로 인해서 다 잃게 되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직원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자 친구는 내가 그동안 직원에게 잘해준 것들이 많으니 이 정도는 직원도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해준 것들을 생각하며 내 감정만을 내세운 결과로 지금 뼈아프게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한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 내 감정을 위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희 씨,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 아시나요? 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뜻의 고사성어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다 보면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넓게 보고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친구와 대비되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핑이라는 것이 물론 매니아층의 사람들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하기도 한다지만 보통은 여름에 한철 바짝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성수기, 비수기가 확실한 사업입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겨울에도 손님들이 종종 찾아오기도 해서 아예 여름에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친구가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일이 많고 수입이 많을 때는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에 문제도 없고 고마운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일이 많이 없는 겨울에는 일도 없고 직원들이 할 일은 없고 수입도 줄었는데 직원들 급여는 꼬박꼬박 줘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왜 직원들이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장인 입장에서는 월급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 지급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직원들의 급여를 겨울에는 줄이고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월급이 줄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문제로 여름에만 일하고
겨울에는 그만두는 직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오래 일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직원을 다시 구하고 해야 하는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또 그것도 일반적인 직원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친구는 마음이 맞는 직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는 성수기든 비수기든 직원의 급여를 동일하게 주려고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여름에 바쁘고 힘들게 일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겨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 바꾸고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며 직원을 잃지 않는 게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또 다른 일을 도전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했네요. 네, 비수기에 일이 줄었다며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를 아깝게만 생각했다면 직원들은 계속 잃고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겠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고한 결과 또 다른 일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고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 직원들의 복지에도 전보다 신경을 쓰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하면 할수록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고하다 보면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이 사고하게 되어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면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사고하면서 좋은 길을 찾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처음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해서 결과를 내면 훨씬 좋기에 두 번째 사고를 따를 때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고를 하면서 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에 치우쳐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1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족한 내 자신을 알고 더 깊숙이 사고하며 다른 방법과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보는 두 번째 사고를 할 때 더 나은 방향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